대한민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이른바 경단녀라고 하는데요.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3%,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31위인 데다 성별 임금 격차는 꼴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조건으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면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현재보다 2.5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영유아 양육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줬을 때는 증가율이 1.01%포인트로 효과가 떨어졌고 취업 조건이 없을 때는 오히려 경제활동률이 반감해 0.19%포인트 줄었습니다. 취업 유인을 더 높이는 쪽으로 보조금 인센티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이제 병행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다 나타나서 가장 이제 효과가 좋게 나온다. 현장의 기대감도 큽니다. 아직은 연구에 불과하지만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른바 경단녀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녀 임금차별 문제, 양육비,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여성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높았는데요.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연구가 실제 고용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주의 정책에 대한 입법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대응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종북몰이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먹방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자율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대표적인 국가주의 정책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대응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본격적으로 정책 승부를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 드라이브에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초중고교 자판기에 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한 정부 정책은 국가주의적이라는 김 위원장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한국당의 국가주의 공세는 종북몰이 색깔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경찰과 사측이 공모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문건을 제출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쌍용차 관계자가 작성자로 돼 있는 문건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 지원은 없다고 하자 곧바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려 노조 와해 작전에 나섭니다. 수술대에 오른 이상 암과 지방 덩어리를 제거해 굳건한 체력으로 시장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적시됐습니다. 노사 지원과 전문 채증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 조직도에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노동청 같은 정부기관도 명시돼 있습니다.
사측이 명분을 만들어 즉각 공권력이 투입되도록 검경과 사전 협의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경찰 백서와 비교해보면 문건 내용대로 경찰이 대응하는 등 사측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파업을 저지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과 폭력 진압, 그리고 그 폭력 진압 이후에 정부 자금이 투여되고, 그리고 기업별 노조를 신설하고 금속 노조를 탈퇴하는 것까지 쭉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쌍용차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문건이 포함된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슷하게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했지만 중국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원칙에 막혀 투자를 못한 탓이란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규제 완화를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 주장을 설득할 보완책이란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24시간 이용, 중금리 대출 등을 앞세워 출범 1년이 좀 넘은 6월 말 고객 수 700만 명, 대출 잔액 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몸집은 우량하지만 내실은 빈약합니다. 우선 은행 건전성 기준인 BIS 자기자본 비율이 10%대로 일반 은행 평균 15%보다 크게 뒤집니다. 자본을 늘려 대출에 운용하고 손실 위험도 감당해야 하지만 원래 예정했던 대주주는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밖에 가질 수 없어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대출 중단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말에 인가를 받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정책이 부도수표가 된 탓입니다. 삼성의 직접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섰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필요성을 천명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특히 반대의 주축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진보 진영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사실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이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인터넷 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힘을 받기 위한 관건인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장기간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시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7월부터 2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1,500만 가구가 월 평균 10,000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7월과 8월 2달간 누진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2단계 구간에 속한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kWh씩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단계 사용량이 기존 200에서 400kWh가 300에서 500kWh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원래 2단계와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00만 가구의 전기료가 가구당 평균 10,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입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빠른 시간 내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복지 할인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 할인 대상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폭이 장기간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한 데다 정부의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국민의 누진세 불만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자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가정용 전력 단가가 치솟지만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용 전력 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월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8월이 1kW에 127.43원으로 가장 높았고 10월이 가장 낮은 99.25원이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물가지수에 연평균 사용량이 가중치로 반영됐으나 월별 전력 단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일주일 새 5% 넘게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채소 가격은 한 주 전보다 5.4% 뛰었으며 수산 가공품은 7%, 생선류는 2.4% 각각 올랐습니다. 채소는 조사 대상 21개 품목 가운데 13개가 올랐으며 특히 양배추가 한 주 새 약 41% 급등해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생선류는 고등어가 17% 올랐고 참조기와 오징어, 삼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야영장마다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과 위생 관리가 엉망인 불법 야영장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외곽엔 더위를 피할 천막이 설치돼 있고 중앙엔 대형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아와 물놀이를 즐깁니다. 주변 잔디밭엔 숙박용 캠핑카가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캠핑장에 놀러온 이용객들이 물놀이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불법업소로 현장에 출동한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캠핑장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하는 이곳도 무허가입니다. 방갈로와 텐트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분전반은 점검도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언제라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제때 치우지 않아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소이다 보니 안전이나 위생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거 따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사이 무허가 캠핑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불법 야영장 12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은 불법 시설로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집중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등록 야영장은 모두 2,070여 개. 야영장 방문 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아닙니다. 올해만 30건이 넘습니다. 모두 명품 수입 자동차 업체라 불렸던 BMW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다른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BMW 화재가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 지난주에도 발생했죠. 이제는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재는 지난 4월 전남 목포에서 발생했습니다.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김모 씨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주행 중 갑자기 가속 페달이 작동을 하지 않더니 엔진룸 안에서 불이 번졌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화재는 그 이틀 전에도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승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차량 앞부분에서 불길이 치솟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차량 역시 BMW의 520D 모델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한동안 일대가 혼잡을 빚어야만 했습니다. 네,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화재가 나다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난 차량이 둘 다 같은 모델이네요. 그렇습니다. BMW 520D 시리즈인데요. 520 뒤에 붙은 D는 디젤 차를 뜻합니다. BMW의 모델 중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요. 2016년 기준 520D 전 세계 판매량은 4만 4천여 대 정도인데 그중 한국에서만 1만 3천여 대가 팔려서 전 세계 판매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어난 차량 화재 중 이 520D 모델에서 차량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는 올해만 3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19건이 520D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한 모델에서 20건 가까운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BMW 코리아 측은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배기가스 제수란 장치인 EGR 모듈이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디젤차의 경우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EGR 시스템입니다. 엔진에서 빠져나온 뜨거운 배기가스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면 이 과정에서 이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감소하는데요. 이후 뽑아낸 배기가스를 다시 차갑게 냉각시킨 뒤 신선한 공기를 섞어서 다시 엔진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BMW 코리아에 따르면 뜨거운 배기가스를 회수해 냉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차 안에 뜨거운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 열기 탓에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EGR 시스템이 문제라면 화재가 일어난 32건의 차량이 모두 디젤 차량이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부분에서 화재 원인이 EGR 시스템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차 중 4대는 가솔린 엔진이었기 때문인데요. EGR 시스템은 가솔린 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화재가 발생했던 차량은 사흘 전 EGR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던 차인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화재 원인이 EGR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BMW를 모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자신 역시 비슷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 역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진은 서울의 한 빌딩 주차장에 붙은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BMW 차량은 출입할 수 없게 한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BMW의 화재 사고에 BMW 차량을 분리 주차하거나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잇따른 화재에도 무책임했던 BMW의 대처와 정부의 안이한 대응입니다. BMW의 화재가 발생했던 건 올해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16년 BMW 차량에서도 2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BMW 측은 원인 미상이나 운전자 소홀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지난달에야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10만 6천 대에 대해서 자발적 리콜이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국토부 역시 이딴 화재에 대해서도 BMW 운행 자제 권고만을 내리다 차량 화재가 30건이 넘은 지난 5일에야 관계자를 파견하는 등 안이한 조치를 취한 것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재가 연이어 일어나야 늦장 대응을 하다니 자칫하다가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제조사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발생했던 폭스바겐의 예입니다. 당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의 벌금과 손해배상 대금으로 14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141억 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도로 위에 달리는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이 시한폭탄이 되기까지 자동차 회사도 정부도 누구 하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말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고 자동차를 몰 수 있을까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BMW 측도 끝까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